이제 식물이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선 이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준다. 우리가 사는 환경을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 가시적인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미기후를 조절해서 에너지를 절약한다. 지금 지구온난화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화석연료는 어떻게 냉난방을 한다든지 기계를 작동한다든지 필수적인데, 이걸 쓰면은 에너지는 나오는데 부산물이 공해죠.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 주범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21세기는 1차 산업혁명은 어디서 일어났죠? 어디서? 영국에서 일어났죠? 영국에서 왜 1차 산업혁명을 일으켰죠? 산업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죠. 영국에 뭐가 있었어요? 석탄이 있었죠. 석탄이 풍부했단 말이야. 그 영국의 우리나라는 석탄 광산이 땅속 깊이 들어가서 파내야 되는데, 영국은 서피스 마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땅에서 그냥 긁어 모으면 되는 거야. 엄청난 석탄이,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전기관차가 발명이 되고 뭐 전기를 발명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소위 농경시대에서 이제 산업화로 바뀌는 역할을 산업혁명이 했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 소규모의 공장이 있었지만은 대단히 공업단지나 이런 거 안 생겼고, 제 농사 짓고 유목민들 뭐 정착 농사를 짓고 살다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18세기 말 본격적으로 우리가 산업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1차 산업혁명은 석탄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에너지원이. 그러다가 이제 2차 산업사회는 에너지원이 뭐였어요? 기름이죠. 중동의 오일. 그리고 이제 원자력.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의 에너지원이었죠. 그러나 기름도 화석연료고, 원자력은 한번 사고 나면 뭐 체르노빌, 쓰나미 여기 후쿠오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우리가 과학시대에 과학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너무 편하게 살고 있죠. 그러나 그 후유증이 화석연료로 쓰고 원자력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켜, 그래서 인류의 위협을 시키고 있죠. 지금 하나밖에 없는 지구온난화가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1세기 와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BT도 IT도 아니고 제3차 산업혁명은 뭐냐. 자연에너지, 태양열, 지열, 풍력, 조력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 천년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집중 투자하는 게 이제 3차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연에서 얻는, 자연. 태양, 어마어마한 태양 에너지, 솔라 에너지. 뭐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공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재생에너지,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서 앞으로 인류가 살아야 된다 해서 태양 발전소, 조력, 수력, 풍력 이걸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냥 기름 사다가, 기름 한 방울이 안 나온 나라인데 기름 수입해서 흥청망청 쓰면서 공해에 찌들리고, 지금 서울이 미세먼지 농도가 OECD에서 최고고, 며칠만 비가 안 와도 스모그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그렇죠. 화석연료를 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료를 이제 여러 가지 공장을 돌리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지만은 일상생활은 냉난방을 해야죠. 그래서 이것도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분명해가지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뜨겁죠. 봄, 가을은 살기 좋은데
이 봄, 가을의 날씨가 사계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춥고 덥고. 그래서 이 봄, 가을 같이 쾌적한 온도 환경을 우리가 컴포트, 쾌적한 온도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쓰는 용어인데, 기후대를, 미국은 국토가 넓으니까 사막부터 만년설이 있는 기후대가 다양한 10가지 존이 있어요. 우리는 난대, 온대 그거밖에 없죠. 이제 고산지대 좀 있고, 크게 나눠봐요. 난대, 온대, 고산지대, 한대 뭐 이렇게 조금 있는데, 미국은 국토가 넓다 보니까 10존으로 나눠요. 그래서 존이 나왔는데, 컴포트 존은 이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온도대, 환경. 그래서 20도씨 온도가 습도가 60% 전후 약간 바람이 불고 따뜻한 햇빛이 쪼이면은 실내외에서 우리가 쾌적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이 컴포트 존은 인종마다 달라요. 북극에 산 사람, 남극에 뭐 온대에 산 사람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존에서 우리가 가장 활발하게 행복하게 아웃도어에서도 살 수 있는. 인도어는 이게 가능하죠. 에어컨, 뭐, 가습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인도어는 가능해요. 그런데 인도어도 가능한데 인공적으로 하는 거죠. 에너지가 소비되죠. 특히 아웃도어는 뭐 이렇게 춥고 덥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기후라는 이야기는 매크로 클라이밋은 지역 기후를 이야기해요. 관상대, 기상대에서 발표한 것은 서울 지역, 뭐 경상도 지역 이렇게 큰 지역을 이야기하죠. 그건 지역 기후는 자연의 하나의 그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쩔 수 없다. 거기에 순응해 살아야죠. 적응해 살아야죠. 그래서 모든 의식주 문화는 각 나라마다 다른데 다르게 된 이유는 기후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적응해 살려고 의복도 그렇고 먹거리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매크로 클라이밋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순응해서 적응해서.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마이크로 클라이밋, 국부적으로 발생되는 미기후, 국부기후, 미기후, 지상 1m 20 이쪽에 발생되는, 이건 이제 조절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소위 이렇게 장풍, 득수, 배산, 임수영 해가지고 명당짜리, 명당이라는 뭐예요? 따뜻한 햇빛이 쪼이는 곳, 명당, 밝은 아늑한 곳, 산으로 둘러싸여져 가지고 북서풍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런 자리를 명당이라고 해서 좁은 자리는 묘가 들어가고 좀 넓은 자리는 마을이 들어가고, 서울도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자리 잡았죠. 서울 같은 도시의 위치는 세계에 없어요. 기가 막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들판이 있고, 이런 세계 도시계획가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래요.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명당자리를 잡은 거죠. 이제 수도를 어디다가 궁궐을 배치하느냐, 무학대사하고 뭐 정도전에 논란은 있었지만은, 한양이라는 이 도시의 위치는 뭐 세계적으로 이런 도시가 없죠. 우리는 국립공원을 뒤에 그냥 토큰 하나 뭐 지하철 타면은 국립공원. 한강의 물이 얼마나 좋아요. 테임즈강, 뭐 나인강 비교가 안 되게 풍부한 아름다운 강이 있고 아름다운 산이 있고, 이렇게 아늑하게. 그러니까 이제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천도가 됐죠. 개성에서 이쪽으로. 그런데 지금 서울이 최악이란 말이에요, 환경이. 이유는 서울에 원래는 20-30만 명이 살아야 돼. 20-30만 명이 살았다. 조선 초기에는 거의 1000만 명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지. 대구가 엄청 더운 도시죠. 분지형으로 돼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풍수지리 그것 때문에 명당짜리 잡다 보니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바람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풍수지리 영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도 거기 한 10만만 살면 아주 쾌적한 도시. 150만, 200만이 살아버리니까 덥고 그런 거죠.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근데 풍수지리는 자연 지형지세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클라이밋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북서풍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시베리아에서 찬바람을. 겨울에. 여름에는 강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 남동풍이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자연지형지의 기후를 이용해서 우리가 크게 난방을 안 해도 사계절 컴포트 존이 유지가 될 때, 실내외가. 이게 이제 지혜죠. 응? 그러면 이런 명당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인구가 엄청 많다. 인구가. 이런 자리만 찾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모든 신도시는 허허벌판에 재놨죠. 응? 허허벌판에다가 산 다 깔아 뭉개고 해가지고 팽팽하게 정지 작업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찬바람이 싱싱 불죠. 여름에 춥고 덥고. 그러니까 이 건물을 밀폐시켜가지고 에너지가 새 나가지 못하도록 건물을 설계한 게 건축가들의 아주 고약한 아이디어. 에? 한마디로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 꽉 맥힌 사람들이죠. 건물 창문을 막아놓으면 어때요? 숨통을 막아놓은 거죠. 환기가 안 되면은. 실내는 전부 화학 제품이라고. 여기서 유독 가스가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새집중음이 생긴 거라고. 집을 열고 환기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틀어 2중, 3중 창 막아놓고 무슨 방염제 뭐 해가지고 공기가 안 통하게 해놓고는 그게 에너지 전략형 주택이라고 지금 팔아먹고 있어요. 거기 안에 사는 사람은 죽죠. 숨통, 공기가 탁하니까. 그러면 그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환풍기를 틀거나 공기정화기를 틀죠. 그럼 그걸 틀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기가 필요하죠. 그럼 에너지가 소비되고 화석연료를 떼야 되죠. 이런 악순환이라고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형국의 명당 자리를, 완벽한 명당 자리는 또 없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산천비보도감이라는 오늘날의 건교부 같은 역할을 부서가 있었어요. 산천비보도감. 산천비보도감이라는 부서는 뭐냐면은 비보. 좌측 우백호가 약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좌측령. 그러면 여기가 지형이 약하니까 여기다 탑을 쌓든지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어서 바란스가 맞게 해주고, 뭐 좌측령이 뭐 너무 강하면은 눌러주고, 이런 걸 하는 것이 비보도감이었어요. 완전히 새로 우리 이제 신도시 같이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이런 명당 자리에 근사한 자리를, 비슷한 자리를 택하되 좌측용호였고 현무주장 뭔가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하거나 그러면 그걸 바란스를 맞춰주는 게 산천비보도감이고 오늘날 생태도시의 바탕이 그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라는 게 아까 생태적 조경은 풍수지리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완전히 인공적으로 허벌판에다가 도시를 만든 게 아니라 사신사에 둘러쳐진 이런 곳을 택해가지고 이제 소극적으로 일부분 센 데는 눌러주고 약한 데는 북돋아 주는다. 그럼 국토를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는 거죠. 응?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쓰잖아요. ESSD, 리우에서. 그러니까 이 동양의 그런 그 풍수지리 사상을 지금 뭐 대개 현대 과학 서양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다, 믿을 게 못 된다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죠. 오랜 경험이 축적된 풍수지리를 서양 사람들은 영어로 지오먼시라는 용어도 있지만은 ancient science라고 그래요. 고대 과학이다. 현대 시점에서 보니까 비과학이지만은 고대인들의 최고의 과학이 있었죠. 피라미드를 만들고 뭐 불가사의한 거 있잖아요. 고대 과학으로 만든 거죠. 어? 파르테논 신전을 2500년 전에 그 절벽 위에다가 신전을 졌는데 지금도 복원을 못 하고 있어요. 피라미드 이런 거, 만리장성. 고대 시대에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중장비도 없는데. 그럼 그 고대에 그런 과학이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현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안 되느냐? 과학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과학은 지금 10% 미만이라고요. 발전단계. 정신세계를 측정을 못해요. 과학은 아주 지금 초보 단계예요. 에? 그런데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주 유치한 과학인데. 아인슈타인이 지금 역사상 제일 천재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천재지만은 자기 능력을 7, 8% 썼다고 그래요.
자기 부모님한테 부여받은 아인슈타인 개인의 능력을 7, 8%밖에는 개발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 수준이 지금 과학 수준이라고. 과학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우리가 과학이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죠. 이 정신세계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장소를 택해서 명당짜리만을 택해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구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북서풍을 막아주는 우리 뒷산이 막아주는데 이걸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걸 방풍림이라고 그래요. 윈드블랙. 찬바람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상록수를 심어가지고. 찬바람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늑하죠. 겨울에. 뒷산 대신에. 그 다음에 여기 남동풍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도록 썸머 윈드가 불어오도록 가서 그늘 녹음수를 심어주고 하면은 이와 같이 허벌판에 이제 이런 자리만을 택해서 못하니까 평지에 나무, 도시를 집을 짓더라도 나무를 심어서 미기후를 조절해가지고 이 건물 안에 냉난방비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이 건물 옆에 녹음수를 한 주만 심어줘도 서양볕을 특히 가려주는 녹음수만 하나 심어도 이 실내 에어컨 12대에서 에너지를 쓴 거가 맞먹는다는 데이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기후를 조절해주는 역할, 이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식물이 인간에게 주는 거죠. 이것만 또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산소도 공급하고 새도 살고 뭐 꽃도 피고 뭐 다목적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식물이. 방풍림을 이렇게 시속 30km로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0도씨에서 마이너스 14. 겨울에 바람이 불면 엄청 춥죠. 응? 엄청 추운 게 이게 이제 체감 온도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인 온도란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은. 그래서 우리 바람이 불면은 그 에너지가 많이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하려고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산에 가려면 바람이 세니까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추워. 그래서 6, 70도의 밀도로 이 수목의 덴시티를 이야기해요. 이걸 하면은 방풍림이 풍속을 치시면 85%, 50% 감속시켜준다. 방풍림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상록수가, 이제 상록수를 심어야 되겠죠. 겨울에 찬바람이 부니까. 낙엽수를 심으면 겨울에 다 떨어져 버려. 바람이 통하냐. 상록수 심고 이제 또 상록수만 심으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쪽에 낙엽수를 좀 심어서 꽃도 피고 뭐 이렇게 열매도 열게 이렇게 해서 심어주게 되면은 찬바람을 막아줘 가지고 컴포트존을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실내 냉난방비를 크게 줄여준단 말이에요. 작년에 부탄을 갔는데, 부탄이 어떤 나라죠? 부탄. 많이 매스컴에 들어봤죠? 부탄이 어떤 나라예요?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죠? 세계에서. 응? 그런데 국민소득은 2,300불이에요. 우리는 23,000불인데 엄청 가난하죠? 제일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행복한가가 궁금해서 작년에 가봤어요. 한겨레 신문을 따라서. 한겨레가 딴데 우리 몇 교수들이 한 10명 갔는데 특별 초청을 받아가지고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데 1년에 15,000명만 관광객을 받아줘요. 15,000명만. 그리고 한 사람 앞에 성수기 때는 250불, 비수기 때는 200불을 의무적으로 내야 돼. 왜? 숙식비, 가이드비가 포함된 거죠. 비싼 관광이죠. 15,000명 제한해. 그런데 의료비, 교육비가 공짜예요. 그래서 교육비도 전부 공짜면 나태해지죠. 그러니까 국립대학이 대학이 9개가 있는데 8개는 국립이라 공짜고 하나는 사립대학이에요. 이제 공부 못하는 놈은 사립대학 가야 되니까 엄청 나쁘면 비싼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비는 뭐 공짜. 그럼 거기는 산악국가인데 뭘 가지고 그렇게 국민 복지를 위해서 의료비, 교육비를 나라에서 대주느냐.
부탄의 주식은 쌀밥이에요. 쌀농사를 져요. 벼농사를. 이해가 가요? 1500고지 높은 산간지대인데 논이 있어요. 벼농사를 져요. 이상하니 어떻게 이렇게 그 높은 산간지대, 고지대, 추운데 벼농사는 열대 식물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가 에베레스트 산맥이 부탄을 높은 산이 가로막아줘요. 북서풍을 막아줘. 아늑해. 그래서 아늑하다고. 그래서 벼농사가 된 거예요. 1500고지에서도. 그럼 수입을 어디서 나오느냐? 이 에베레스트 고산의 만년설이 녹아 떨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폭포가 많아. 그쪽에 폭포를 가지고 수력발전소를 세웠어. 수력발전소를 세워가지고 인도 기술을 데려다 수력발전소 세워가지고 그 발전량의 30%밖에 못 써요. 부탄 70%를 인도에 수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응? 천혜의 복을 받은 나라죠. 계속 물은 떨어져. 공해 발생. 그것도 지하에다 전부 수력발전소 건설했어. 응? 폭포. 그걸 바위를 뚫어가지고 직화시켜가지고 지하에다가 수력발전을 써가지고 그거 발전해가지고 그 30%만 70%는 인도에 수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한 게 돈도 돈이지만은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총상을 입고 왕자들은 5년 이상 최전방에서 병역 의무를 해야 되고 뭐 왕이 직접 시골에 3개월씩 돌아다니면서 지금 옥스퍼드 출신이 지금 왕이죠. 직접 서민들한테 3개월씩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 물어봐 다 해결해 줘 버린다고. 응? 그러니까 국민들 불만이 없죠.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줘 버리고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그런 고지대가 북서풍을 에베레스트 산이 막아주니까 아늑하니 따뜻하다. 우리가 그래서 풍수지리에서 배산 임수영이 산을 등지고 마을이 배치된단 말이에요. 뒷산을 찬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지형지세가 컴포트존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녹지를 조성하면은 이제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도 조절을 해주죠. 증산작용을 하니까 온도지만 습도도 조절해요. 이렇게 1헥타의 녹지가 17,000리터의 뿌리에서 지하에 물을 흡수해가지고 이파랑치의 기공을 통해서 공중에 수분을 증발시키는 자동 가습기란 말이야, 식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내 건조하죠. 그러면 가습기 트는데 병이 문제가 많죠. 식물을 키우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가습기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미기후를,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옥상 녹화 뭐 이런 것이 아주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녹지를 만들면은, 물론 녹지는 자연 지반에 만들어야 돼요. 땅값이 비싸니까 도시에서 녹지를 많이 확보할 수가 없죠. 대안으로 인공 지반을, 지금 고려대학에 엄청나게 콘크리트 바닥에 옥상이 많아요. 이걸 이렇게 녹화를 해라고 내가 한 20년 전부터 학교에다 건의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고대가 그대로 있어요. 깝깝한 대학이에요. 옥상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스위스 쭈리히 대학 자연계 캠퍼스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옥상에다가 흙 좀 깔고 잡초를 심어 놓은 거예요. 이건 이용 공간이 아니고 기후 조절용이죠.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도시환경, 이거는 이제 익스텐시블 룩가든 해가지고 지상 정원 똑같이 옥상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건 하중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건축 설계할 때 신경을 써야 돼요. 절충형이. 그래서 옥상 녹화만 해도 완전히 도시 미기후를 바꿔주는 거예요. 서울의 남산에서 서울을 내려다 전 콘크리트 바닥이죠. 옥상 방치돼 있잖아요. 여기다 풀밭만 만들어 자갈만 깔아줘도 완전히, 그래 이게 이제 미기후뿐만 아니라 도시 홍수 예방. 도시 홍수란 말 들어봤어요? 도시 홍수. 도시에만 발생되는 홍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강남의 망원동에 비모하면 저지되는 물에 홍수가 나잖아요. 강남역에 물이 잠기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전부 콘크리트 바닥이니까. 도로도 아스팔트, 뭐 콘크리트, 집도 전부 콘크리트니까 비가 오면은 땅속에 스며들지를 못하죠.
낮은 데로 향해서 순식간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저지대가 그래서 침수가 돼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비가 내리면 이런 데는 서서히 홈통을 타고 서서히 내려가죠. 홍수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 이렇게 이것만 해도 이제 서울 시내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옥상 녹화만 제대로 해줘도. 이런 거 안 해요. 벽면 녹화, 수직적인 벽이 다 있죠. 녹화를 시켜가지고 미교를 얼마든지 조절해줘.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건물 자체가 발전소가 돼야 된다. 그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그 자체에서 생산해 써야 된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 건물 외부에 외피를 전부 솔라 패널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거. 거기서 솔라 에너지 태양열 가지고 전부 전력이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냉난방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공해도 안 들어가고. 이 태양열은 어마어마한, 한 시간만 지구에 쪼이는 태양열에도 몇천 년을 먹고 산대 우리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심지와 외곽의 온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미국에는 이제 에너지 전략을 시키기 위해서 미국같이 자원이 많은데도 매년 뉴욕에는 옥상 녹화라니까 1600만 불원치의 에너지를 절감한다. 각 주마다 이게 보고가 되죠. 그러니까 일본의 보고서를 보면은 도시 건물의 옥상 녹화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 25기에서 나온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 나와요. 에? 도시의 옥상 녹화만 해도 왜 원자력 발전소를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응? 일본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가 일어나서 난리잖아요. 방사능이 유출돼 가지고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원자력 발전을 지차고 하는 거예요. 그 사고 나면 대책이 없는데 깝깝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공무원들이 코미션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몇 조 원짜리 지면은 콩가루가 많이 떨어지거든. 에?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국민이 죽거나 말거나. 오염된, 그래서 에너지를, 미기후를 조절해 가지고 에너지를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뭐 기계가 해줄 수 있어요? 에? 기계는 해줘요. 기계 해줄 수 있는데 기계를 작동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요. 에너지를 쓰면은 공해가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식물은 심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오염 공기, 도시 공기가 엄청 탁하고 미세먼지가 많은데, 가로수만 심어도 공기 1리터당 가로수가 있는 거리는 먼지가 1000 내지 3000개 미세먼지들이 떠돌아다녀요. 가로수가 없으면 10,000 내지 12,000개 먼지가 떠돌아다녀요. 이게 서울에 녹지가 부족하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에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럼 이 먼지를 어떻게, 자동차에서 건조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실내에 굉장히 먼지 많이 나죠? 기관지 앓죠? 사방이 난방이 되잖아요. 아파트는 건조하니까 먼지가 버석버석 나는 거예요. 아토피가 발생이 되고. 응? 이걸 공기 정화기를 틀어서 정화는 시킬 수가 있는데, 아웃도어는 그게 또 한계가 있죠. 이게 전체를 공기 정화기를 틀 수도 없고, 식물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에 이제 그 먼지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식물에 이제 그 몸을 보일려 끈적끈적한 액체들이 있어요. 확대해 보면은 거기에 끈적끈적하니까 먼지들이 부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비가 오면 싹 식혀가지고 하수구로 내려가니까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공기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집증후군이라는 이야기, 새집을 지면은 전부 화학 소재란 말이에요. 커튼이고 가구고 여기서 유해가스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에서는 에너지 전략한다고 창문을 2중창 3중창으로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내에서 우리가 하루에 70~80% 실내 생활을 하는데 그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병이 나는 거죠. 에? 그 새집증후군. 그래서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자꾸 새집 간 사람들을 돈 많이 벌죠. 빨리 죽죠. 소음, 차음, 교통소음, 이게 또 심각한 공해예요. 소음에 대해서 우리는 건강하니까 소음에 대해서는 민감하잖아요. 그러나 노약자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소음에.
그래서 자동차 소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소음을 줄이는데 방음림이라는 걸 설치하면은 20 내지 35m의 차로변에 방음림을 조성하면 5 내지 7dB를 줄인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 지역에는 50dB 미만의 조용한 데 살아야죠. 그 소음 때문에 간선도로변에. 그래서 식재를 해가지고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양유실. 지구의 지표면에 식물이 자라고 있죠. 지구의 옷이죠. 옷을 덮어놓은 거예요. 식물이, 풀나무가. 근데 이걸 파헤쳐버리면은 옷을 벗겨버린 거죠. 땅이 노출이 되죠. 그러면 물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엘로존, 토양 유실이 발생이 되죠. 지금 황사 현상이 일어나죠. 몽골 그 이쪽에서, 중국에서 사막에서 먼지가, 황사가 날라오잖아요. 원래 숲이었는데 유목생활하면서 이게 숲이 다 사라졌단 말이야. 노출이 되니까 건조기에 바람이 부니까 우리나라까지 황사가 지금 날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생태계에서 중요한 게 표토예요. 지표면에 있는 토양을 우리가 탑소일 표토라고 그래요. 이 표토에는, 표토가 깊을수록 건강한 생태계예요. 거기에 수분이 있고 양분이 있고 미생물이 있으니까 식물이 수분도 흡수하고 양분도 흡수하고, 그렇죠. 호흡도 하고. 그게 두꺼울수록 좋은 땅이고 좋은 터전이죠. 그런데 이걸 벗겨버리니까 이제 심토가 노출이 되니까 식물이 살 수도 없고, 표토가 1cm, 바위가 자갈로, 모래로, 흙으로 이렇게 풍화작용이 일어나죠. 그 흙이 만들어지는데 수백 년이 만들어요. 1cm 표토가 만들어지는데 300년이 소요가 된다. 이런 표토를 지금 토목건축에서는 무시하고 없애버린다고. 응? 여기 생태계 보호구인데 벗겨버리니까 바람에. 그리고 이 사막화가, 옷이 사라지는 게 벌목, 과다방목, 개발, 이걸로. 내년 650만 평방킬로미터가 사막화가 되고 있다. 지구에, 한정된 지구에 1세기부터 지금 20세기 같이 J컵으로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예? 지구 면적 한정돼 있죠. 그 사는 사람은 사막이라는 것은 모래사자로 쓰면 안 돼요. 죽을 사자로 써. 생물이 살 수 없는 거, 데저티드 랜드가 사막이죠. 응? 생물이 살 수 없는 사막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막도 우리가 지금 잘못 교육이 되고 있는데 3가지 종류 사막이 있어요. 샌드 데저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물이 살지 못하고 모래, 미세먼지, 그게 샌드 데저트, 락 데저트. 바위산에 생물이 살 수 없단 말이야. 락 데저트예요. 그 다음에 아이스 데저트, 북극이나 남극에 얼음으로 둘러싸여 생물이 또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막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냥 힘들죠. 사막화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과다방목,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 소가 있고, 그렇죠. 야크가 있고, 그 반추동물들, 위가 5개 달린 놈들, 이놈들은 계속 먹어잡게요. 계속. 염소가 제일 독종인데 나무 위에 올라가 다 뜯어 먹어버리고 풀 뿌리까지 캐 먹어버려요. 염소들은. 응?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은 복원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염소 때도 적정 수준이면은 또 뜯어먹으면 또 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놈들이 숫자가 많아버리니까 사막이 돼버린 거예요. 복원이 안 되고. 나무, 땔감, 열여림 채취해야죠. 겨울에 추니까. 기름이, 그래, 후진국에, 우리도 1900년, 60년대만 해도 할아버지들 뒷산에서 나무 베가지고 완전 민둥산이었어요. 지금 녹화됐죠? 퍼렇죠? 그 산림청에서 조림한 게 아니라 땅은 그 소위 석세이션 천이라고 그래서 이 땅 속에 수많은 종자가 거기에 덮여 있어요. 종자가 날라와 가지고 환경이 되면은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은 원래 이제 석세이션도 극상 이제 최고의 안정된 상태로 클라이맥스로 가는데, 우리가 원래 자연 상태를 이렇게 혼란시킨 것은 200~300년이 되면은 숲이 돼버려.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자라가지고. 우리 산이 전부
공업화를 가지고 달러를 벌어서 해서 기름 석탄을 가지고 냉난방을 난방 취사를 해결했기 때문에 산이 남아난 거예요. 그렇죠? 녹화해서 된 게 아니라고. 그런데 북한은 지금 민둥산이죠. 왜? 돈이 없으니까 기름을 살 돈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연료림 채취해야죠. 난방림 채취해야죠. 살아남았어요. 그래, 북한에 지금 뭐 나무를 심어주자 난리인데 심어줘가 될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해결해줘야지. 에너지 해결하지만 백날 심어봐야 겨울에 얼어 죽는데 뒷산 나무 배다 떼야죠. 밥 해 먹어야죠. 에? 근본 대책을 세워야죠. 그리고 사막이 되는데 이놈들이 과다박 먹으라니까 오버그레이징이라고 그래요. 그 캐링 캐패시티라는 용어가 있어요. 수용력. 그래서 자연은 복원력이 있으니까 적당히 키우면은 사막이 안 돼. 뜯어 먹어버리니까 과다하게 이거 이제 가죽 이제 우유 짜고 하려고 그러니까 사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이나 몽골이나 티베트나 이 유목민들이거든. 이게 염소 숫자가 재산이에요. 양, 염소, 야크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은 이 숫자가 많아야 부자니까 이놈들이 다 뜯어 먹어버린다고. 그러면은 부탄이나 네팔이나 몽골이나 이 사막화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이 숫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죠. 응? 숫자를 줄여줘야 근본 대책이 돼야지 녹화해가지고 안 돼. 이놈들이 다 뜯어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사막화가 매년 이렇게 인구는 늘어나는데 사막지역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대책을 세워야죠. 이렇게 산을 베껴버리니까 토사 유출이 생겨서 황해가 만드는 황산. 그래서 이 표토를 관리한 것도 지고 옷이란 말이에요. 녹지는 베껴버리니까 윈드 엘로존이 생기는 거죠. 수질이 오염됐죠. 엄청 오염됐죠. 지금 하실개천 고향 시골에 멱을 감을 수가 없어요.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가 없어.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걸 이제 정화시키는데 식물로 정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질소를 흡수하고 자연 정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마다 방죽이란 게 있어가지고 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수를 방죽에서 전부 정화시켜요. 방죽에 미나리나 연이나 이런 걸 심어가지고. 그래서 깨끗한 물이 식물에 의해서 정화가 되면 그게 실개천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개천이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방죽을 다 메꿔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생활 폐수, 마을에서 집에서 배출되는 폐수들이 바로 개천으로 강으로 흘러가니까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뿌리부터 줄기부터 이파리까지 증산작용, 가지가 빗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이 다양한 짓을 폴루션을 정화시켜주고 야생 동물 곤충이 사는 역할을 해주고 식물이 이렇게 뿌리는 지상부를 안정시켜주면서 토양 유실을 방출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무는 뿌리부터 모든 가지 전체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된 느티나무가, 은행나무가 있죠. 태풍이 불어도 안 쓰러지고 천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왜 뿌리 부분이 튼튼하니까. 뿌리가 앙카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지상부와 지하부는 1대1이 돼야 돼요. 그래 안 쓰러지죠. 에? 자연 지반은 뿌리가 이렇게 뻗어간단 말이에요. 지상부 같이. 천년이 돼도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에는 바람이 불면 전복이 되죠. 태풍이 불면 뿌리가 발달이 안 되니까 콘크리트 바닥이고, 지하수는 뚝 떨어져 다운이 되고 뿌리가 수분 공기를 흡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웅크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분수가 되니까 쓰러져 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강조 식물의 중요성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후유증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지구에 150억 주의 나무가 있는데, 지금 심는 게 100억이고, 자른 게 50억이라고 그러던가. 그래서 지구에 아마존도 그렇고,
숲이 계속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각해지고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도시지역도 산이었잖아요. 녹지였잖아요. 이걸 인간이 필요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숲이 사라진 거지. 숲이 있어야 된다. 식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숲이 또 인간의 고향이죠. 자연의 일원이니까 인간은. 콘크리트가 우리 고향이 아니죠. 자연 속에 살아야 되는데 산에 토끼를 잡아다가 울 안에 가둬 놓으면은 눈동자 색깔이 바뀌고 털 색깔이 바뀌어요. 예? 환경이 바뀌니까 자연 속에 뛰어놀아야 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도시 환경에서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죠. 현명한 동물이 아니죠. 인간이 제일 무식한 동물이죠. 아름다운 경관을 뭐 이렇게 녹지 하면 주로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름다운 경관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 사계절 뭐 이렇게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을 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조경이 뭐 이런 걸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극히 일부분 이런 테마파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여깃거리로 만든 가든인데 옛날 성인들은 뭐라고 그랬냐. 오색은영 인목맹 5가지 색깔을 화려한 색깔을 이야기하죠. 이건 눈을 멀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욕심에 끝이 없으니까 이걸 보면은 더 화려한 걸 원한단 말이에요. 오음이 5가지 맛은 혀를 멀게 하고 오음은 귀를 멀게 한다 그래서 도덕경에 예? 끝이 없단 말이에요. 욕심이 더 화려한 거, 더 맛있는 거, 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옛날 성인들은 눈을 위한 게 아니라 배를 위했다. 복, 배. 우리 신체에서 오감이 있죠. 제일 정직한 게 배란 말이야. 배. 에? 꼬르륵 배 배고프면은. 그래서 이런 화려한 조경을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보기는 좋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부차드 가든 카나다의 빅토리아 섬에 있는 섬이죠. 원래 시멘트 공장이에요. 시멘트 재료를 쓰고 여기다 주인이 세계에서 식물을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아름답지만은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뭐 이런 벽면도 녹화를 하고 가로수도 심고 가로수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가 파리의 샹젤리제 개선문이 보이는 가로수를 쫙 해놓으니까 이 뒤에는 복잡한 건물들이 있죠. 딱 막아버리니까 쾌적하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계절이 변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유명한 하버드 야대, 하버드 졸업식장이에요. 그래 봄에 여름에 이제 지금 2월달 졸업식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고려대학 광장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고려대학 광장은 어떻게 돼 있죠? 잔디 심어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저기 펜스 쳐놨죠? 보여주는 거죠? 응? 여기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망가지잖아요. 잔디밭이. 그러면 씨를 뿌려요. 또 봄에. 그래서 또 쓰고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해야지. 왜 그 넓은 잔디밭을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 쓰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계절 변하고 식물이니까 이게 가능하죠. 아무리 뭐 가우디가 누가 설계하고 뭐 건축물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오감을 즐겁게 해주죠. 플러스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자연계에서만 얻을 수 있죠. 육감을. 건강관리 중요하죠. 정신적, 육체적. 센트럴파크, 유명한 런던 그 100만 평의 센트럴파크. 이것 때문에 조경학이 등장을 했어요. 도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원을 1858년에 처음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조경학이 하버드 대학원에 1900년에 처음 생긴 거예요. 운동한단 말이에요. 조깅하고 놀고. 이제 나라마다 기후가 틀리니까 이런 풀밭을 만들어 놓고 일광욕을 해야 되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어때? 일광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름이 너무 뜨거워서 일광욕 한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 구라파는 맨날 비 오고 으시시 하니까 햇볕만 나면 일광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밭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풀밭을 만들어서 햇볕에서 우리 기후에 안 맞죠.
애들이 이제 노는 걸 풀밭 속에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뛰어놀아야지. 시소 미끄럼틀이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죠. 어른 입장에서 애들은 싫어하는데 만들어주는 게 어린이 놀이터죠. 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시소 미끄럼 얼마나 탔어요? 그냥 물장구 치고 모래사장에서 뛰어놀고 그런 게 재밌지. 시소 그거 한번 타보면 되고 어지럽고 그거 왜 타요 그걸. 예? 어른 입장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애들이 좋아하는 걸 어린이 놀이터에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자연 속에서 우리 어렸을 때 뭐 놀이시설이 없었어요. 놀이라는 게 그냥 산에서 뱀 잡고 토끼 잡고 뭐 물고기 잡고 얼마든지 놀 수 있는 자연 속에서 놀아요. 그래서 이제 원해치료라는 건 노약자들이 식물을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그 직업을 원해치료라고 그래. 홀티컬처 세라피. 이걸 우리나라 내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 지금 원해치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선진국에서는 모든 종합병원에 원해치료사를 고용을 해요. 노약자들 병실에 정원이 보이는 병실하고 하얀 벽만 보고 있는 병실하고 입원 기간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게 식물이 정원이 노약자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들의 회복을 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해요. 증명이 다 되고도 있죠. 그런데 의사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됐는데 직업이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의사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도 좀 한심하고. 생물 다양성 환경.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가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다. 땅이 이제 지하의 세계를 우리가 안 보이니까 투자 안 하고 등한시하죠. 지하에가 이제 미생물을 분해자라고 그래. 미생물이 고형물질 이런 것들을 분해시키고 해서 영양분을 만들면 식물이 흡수를 해요. 식물을 이제 곤충들이 잡아먹고 고등동물들이 잡아먹고 해서 생태계가 제일 넓은 다양한 많은 면적을 차지해야 되는 게 디컴포저, 분해자죠. 미생물이죠. 땅속에 살아야죠. 그 다음에 이걸 흡수해서 하는 식물은 생산자면서 소비자와 분해자를 연결해 주는 게 식물이죠. 식물이 없어버리면 단절이다가 살 수가 없죠. 바이탈 링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생태계는 피라미드형으로 구성이 돼야 쓰러지지 않죠. 그런데 현대는 역피라미드이 됐단 말이에요.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땅속은 다 죽어버렸고, 도시는 사막이에요. 땅속에 어때요? 빗물,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미생물이 살아서 다 죽어버려 사막이죠. 에? 그리고 지하수는 벗으니까 지하수위는 뚝 떨어졌고, 사막이라고 도시는. 인구는 늘어나고 지하는 다 죽어버렸고 역피라미드 되니까, 그래서 지구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그래 이제 이런 그 새들의 먹이, 새 종류마다 먹이가 사람도 식성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도덕교육, 이건 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하지만 인간이 동물하고 차별화가 돼야죠. 도덕교육을 여러분들이 도덕 시간에 배우죠. 그거 한두 시간 배워가지고 도덕교육이 돼요? 우리 생활 환경이 도덕교육의 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 영역은 실내외가 도덕교육의 장이에요. 그래서 상징성 있는 사군자를 비롯해 세안사모 이런 거 심어놓고 맨날 바라보면서 군자가 돼야 된다, 의리를 지켜야 된다, 절개를 지켜야 된다, 인간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뭐 난을 심고, 이게 2억짜리 난인데, 에? 2억짜리 난이에요. 이거 죽으면 2억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돈 많은 뭐 삼성이라는 뭐 개의치 않겠지만은 아파트 한 채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키운다고요? 난을 왜 키우느냐? 선조들이 왜, 조상들이 난을 치고 대원군이 치고 난을 즐겨 키웠느냐? 그건 모르고 돈 자랑하려고 키우는 거예요. 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수필집 봤죠? 왜 그걸 쓴 줄 알아요? 법정 스님, 그 유명한 스님이니까 신자 불자들이 막 난을 선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송광사 입구에 뭐 일자미가 불이람이 있어요. 많이 난을 선물 받아 키웠는데 한 달간 외국 갔다 오니까 다 난이 죽어버렸어요. 물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이게 걸림돌이다. 수도하는데 멍해다, 걸림돌이다. 다 없애버려. 그래서 무소유라는 생각이 난 거예요. 소유가 멍해. 응? 그리고 이 난이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쳤느냐? 문무를 겸했어요. 난 이파리는 칼같이 생겼죠. 꽃은 은은한 향기가 나니까 문인을 문무를 겸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 이걸 보면서 문무를 겸해야 된다. 완벽한 인간이 돼야 된다.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수 돈이 많으면 심지만은 안 되면은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서 문을 들락달락 하면서 이걸 보고 문무를 겸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환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에 이런 사군자 이런 것들을 심고 그리고 이제 일체가 그러면 이제 신앙의 그 대상이 됐다. 그래서 아까 모든 원시 종교에서는 우주목이라는 걸 숭배했어요. 코스믹 트리, 지하, 지상, 천계를 나무가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하늘에 천계를 높이 자란 나무가. 예? 그래서 신이 깃들어져 있다. 신목이고 이런 걸 이제 애니미즘이라고도 하는데 동양에만 있는 게 우리는 이제 동신목, 뭐 보수 이런 게 있죠. 서양에도 그게 유니버셜 컬처 이게 유니버셜 컬처. 옛날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이전에는 전 유럽에서도 신목을 숭배하고 하늘과 통로가 되니까 이게 다 잘라버렸단 말이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해가지고 일부 남아 있어요. 이거 자르면 죽는다고 겁주니까. 수도. 그다음에 신성한 숲이 다 있고 이런 거 뭐 숲을 박해해서 오늘날의 역사 생태계 유기의 역사적 근원이 숲을 박해했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에서 잘라버려요. 우상숭배 금지 차원에서. 요게 1976년에 사이언스제 UCLA 화이트 교수가 있는 글을 쓴 거예요. 유명한 거래요. 이걸 인터넷 들어가 봐요. 이거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날 생태계 유기의 역사적 근원이 뭐냐?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동신 당산제를 지내고 남에다가 아들 낳게 해달라 빌고 이게 이제 미신이란 말이야. 현대 과학에서 보면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새 왜 믿냔 말이야. 눈에 보이는 걸 서양에서는 이걸 다 잘라버렸는데 여전히 우리 어머니, 아버, 할머니들은 빈단 말이야. 한국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유니버셜 컬처야. 이게 보편적인 문화라고. 서양에도 다 있었어. 이게 종교가 나오면서 성서에서도 120종의 식물이 역시 취급이 되고 불교에서는 부처님 보리스 나무에서 깨달음을 했다. 뭐 이런 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성님 뭐 여러 가지 이제 성님 세크리트리 뭐 지금 과학 21세기에 사는데 동신제를 지내. 마을 수호신이 있다, 이 나무에. 이해가 안 가죠.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 근데 이런 것들을 새마을 사고하면 다 잘라버렸어. 미신 타파한다고. 네? 미신이라고. 미신이란 말은, 슈퍼스티션은 그건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식물이 살아서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죽어서도 의식주를 해결해 주죠. 우리가 제일 건강에 웰빙, 섬유가 뭐예요? 누에, 삼배, 커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품도 우리 모든 식물의 세수는 먹어요. 독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이 최고 영양식, 건강식이라는 게 다양한 걸 먹어야죠. 어? 식물, 비만, 과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젠풋이란 말을 일본에 쓰는데, 젠풋. 이제 사찰에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니까 식물성을 먹죠. 그걸 젠풋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식약이 동원이다. 먹거리와 약은 근원이 같다. 먹거리가 건강에 절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 관리하는데 탁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피 순환이 안 되죠. 피가 끈적끈적해지죠. 그러니까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수록 육류 줄이고 식물성을 먹고, 식물만 먹으면은 기운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이제 착할서 식물을 먹으면 사람이 착해져요. 동물을 먹으면 포악해지고.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예요. 응? 사람은 어금니가, 이제 송곳니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응? 이빨 32개 중에서 4개가 송곳니예요. 송곳니는 무슨 역할을 해요? 고기를 씹는 역할을 해요. 고기를 뜯어먹는 역할.
어금니는 그냥 풀 먹는 역할. 그러니까 이 32개 중에 4개니까 그건 즉 일주일에 고기를 한 번만 먹으라고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왜 그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매일 고기를 먹으니 비만증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착해진다고 식물성을 먹으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포하게져요 사람이.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되고 있죠. 도시농업에서 뭐 내가 책을 번역한 게 있고, 집을 짓는데도 황토방, 목조주택 뭐 이거 다 나무를 이제 잘라서 집을 짓죠. 100년 된 나무는 우리가 신이 깃들어졌다 해가지고 제를 지내고 나무를 잘라와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장이 남대문에 불이 나니까 금강송을 자르는데 이렇게 제를 지내고 잘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비과학적이다, 미신이다, 무식하다, 문화재청장이 하잖아요. 나라의 저기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무시할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 TV에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에 무열왕릉 백제, 예? 무열왕릉 속에 토지 매권이란 게 있더라고. 재밌는 제도인데, 왕릉을 쓰면서 땅을 건드리니까 왕이 그 땅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자기 묘지를. 그 땅 지신에게 저기를 한 거예요. 미안하니까. 왕도 무덤을 쓰려면 미안하니까 지신한테 돈을 주고 땅을 사고 거기다 무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발견이 됐잖아요. 무열왕릉에서 지신 매권 그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 태도하고, 왕이지만은 자기 무덤을 땅에 묻으려면 땅을 건드리니까 지신을 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땅을 산단 말이에요.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묘를 쓰는 태도 자연관하고, 자연은 인간이 거느릴 수 있는 정석적인 거다. Dominion over the creature. 모든 생물을 인간에게 권한을 줘서 거느려라 하는 바이블의 내용하고 얼마나 자연을 대하는데 태도가 완전히 틀린 거죠. 응? 어때요? 자연을 mothers, 어머니로 생각하는 자세하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틀리죠. 그 지구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니버셜 컬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연은 숭배. 자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응? 자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부처님, 뭐 공자님 마음에 많이 성인들이 많죠. 한 사람이죠. 그분들이 자연보다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성인이지만은 우리가 섬기고 존경해야 될 건 자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그런데 우리는 자연은 막 개발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생각들을 해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속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민속식물. 그래서 오랫동안 민간에서 재배해온 식물들, 그래서 집 주변에 심었던 식물들이 식용, 약용, 뭐 영재, 조경용 이래가지고 오랜 동안 각 지방마다 한 250종 정도를 한옥 주변에 심어왔어요. 이것들은 전부 용도가 있죠. 이런 나무를 심은 조경을 프로덕티브 랜드스케이프, 생산적 조경이라고 그래요. 정원을, 나무를 심는데 그냥 아름다운 나무만 심을 게 아니라 열매도 따먹고 뭐 염료로도 쓰고 뭣도 쓰고 목재로도 쓰고 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을 집 주변에 심었던 거예요.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민속이란 말, 포크 대단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민속. 우리가 민속학을 등한시하는데 민속만이 우리 고유의 문화예요. 고유의 문화, 민속, 민초들의 풍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일반 서민들의 풍속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래 문물이 접속이 안 되죠. 상류층들은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뭐 선물도 받고 그래가지고 궁궐도 그렇고 우리 왕굴도 막 국제적인 게, 오늘 무열왕릉도 뭐 페르시안 뭐 유리가 있고 뭐가 있고 뭐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 상류층들은 교류가 있으니까. 서민들은 그걸 접할 기회가 없죠. 그냥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옛 것을 그대로 지킨 게 민속이라고요. 민속에 안 걸린 분야가 없어요. 다 걸리죠.
민속이 절대 우리만 민속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민속이 다 있어요. 그 민속만이 인디지니어스, 토착적인 진짜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문화의 정체성이 있어야, 문화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그래서 돈 가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돈으로 계산해 보는 게 조경 경제학, 랜드스케이프 이코노미, 환경 경제학. 아무리 떠들어봐도 돈으로 계산 안 하면 이게 얼마인지 관심이 없잖아요. 이걸 경제적으로 계산해 본 게 요즘 조경 경제학 또는 환경 경제학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이 109조 원치를 그냥 산이 저절로 한국민한테 109조 원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기능 때문에, 이런 기능 때문에. 자동차 팔아가지고 109조를 만들려면 몇 천만 대를 벌어야 돼. 자동차 한 대 수출해가지고 5만 원 떨어진다고 그래요. 가득률이. 가득이 5만 원 떨어지는데 공에 떨어진 건 계산 안 하고 전부 원자재 사다가 또다락또다락 해가지고 수출한 거 아니에요? 모든 제품이 지금 공산품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풍속하고 아주 시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풍속하고, 이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매화꽃이 폈어요. 내가 지난주에 울산에 갔더니 매화꽃이 폈어요. 봄에부터 피고 올라오죠. 따뜻한. 그러니까 우리의 풍속은 뭐냔 말이야. 매화꽃이 폈다고, 지금 진주에서 매화꽃이 폈다고 그러니까 한양의 성비가 나귀를 타고 매화 구경 가는 거예요. 이거 신매라고 그래. 매화를 찾아간단 말이야. 매화 향기를 맡고 매화를 구경을. 이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화꽃 보러 지금 제주도 가고 뭐 남쪽에 갈 수 있어요? 이런 그 풍속에 따라서 나무를 뭐 시집 보낸다, 뭐 여러 가지, 뭐 화요일 놀이, 여름에 창포로 머리 감고, 뭐 임모초 대나무를 옮기고, 봉숭아 물들이고, 뭐 연꽃 감상하고, 가을에 국화 축제하고, 겨울에 이런 거 하고, 그래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식물을 어떻게 좋아한가? 왜 좋아? 삼국사기에, 삼국유사에 나오고 한시에 많이 됐었어요. 시조에도 많은 식물들이 문학에 소재가 돼 있는데 현대시에서는 없단 말이야. 삭막해가지고 뭐 애인이 어쩌고 뭐 이상한 소리만 해갖고 식물이 다 줄어들어 그래. 삭막해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고향꽃 장미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해요. 조사해 보면은 여러분 장미 좋아하죠? 아름답죠? 장미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고대 본관 앞에 장미가 몇 주 있는데 장미를 모욕시키고 있어요.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죽지 못해 사는 걸 여기다 심어놨어요. 창피해요. 예? 그런 건 장미가 아니에요. 없는 게 낫지. 죽지 못해가지고 삐비 말라가지고 바이러스 먹어서. 장미는 족보가 있어야 되고, 이제 나중에 보여주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장미가 예뻐요. 아까 양화소록, 그래서 꼭 읽어봐요. 읽어봐서 독후감을 내는데, 여기서 양화소록의 중요한 건 뭐냐. 지금 16가지 식물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내 이제서 양생하는 법을 알았다. 이게 결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든 사람 아무도 없어. 식물만 이야기.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을 제대로 키우려면은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고, 햇빛이 필요할 때 햇빛을 쪼이고, 거름이 필요할 때 준단 말이야. 관찰을 해서. 그러면 식물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의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비타민C가 필요하면 비타민C를 보충해주고, 단백질이 필요하면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기 건강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의사들은 몰라요. 그래 식물을 키우듯이 필요한 그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몸도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식물을 아무거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재는 아홉품으로, 화음도 아홉이라는 숫자를 동양에는 써요. 아홉이 최고의 숫자죠. 네? 아홉이는 제로죠. 그래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아무 식물이나 주변에 심는 것이 아니고 9등급으로 매겨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했다.
그래서 식물에도 품격을 매겨서 재배를, 아무 식물이나. 이제 야생화 이런 것들은 주변에 옛날에는 농경시대고 뭐 땅들이 다 넓고 하니까 그 뭐 지천의 식물이니까 그 아무거나 키우는 게 아니라 품격이 있는 것들을 집 주변에 선비들은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꽃과 식나무를 조사 발표하는데 가급적이면 여기에 그래도 구품에 들어가는 식물 중에 택해란 말이야. 바오밥 나무 같은 거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마음에 위안이 되고 동료가 될 수 있는 식물을 정해서 한번 책을 보란 말이에요. 인터넷을 보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많이 나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질문. 네, 질문 없으면은 오늘 이걸 마치죠. 네.